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집을 정리해 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가정의 공간을 정리해 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예순이 넘으신 어르신들의 집을 정리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집안 구석구석에 10년 넘게 손도 대지 않은 물건들이 쌓여 있는데 버리자니 아깝고 그냥 두자니 불편한 상태. 언젠가는 정리해야지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미루다가 결국 자식이 엄마 아빠 이제 좀 치우셔야겠어요 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 말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일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노후의 집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인생의 무게를 덜어내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순이 넘으면 집안 환경이 그대로 건강과 직결됩니다. 낙상사고의 절반 이상이 집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거실 바닥에 놓인 작은 물건들, 오래된 가구, 쓰지 않는 전자제품이 그대로 방치되면 발에 걸리거나 먼지와 곰팡이의 원인이 됩니다. 저는 실제로 몇 달 전 62살 되신 한 어르신의 댁을 정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은퇴하시고 집에 계시는 시간이 늘었는데 집 곳곳이 예전 직장에서 쓰던 서류며 오래된 옷 안 쓰는 그릇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부엌에는 20년도 넘은 냄비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침실 옷장에는 30년 전 코트가 아직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안 쓰는 물건에 집착하시면 결국 그게 어르신 몸과 마음까지 무겁게 짓누릅니다. 지금이 바로 정리하실 때입니다. 처음 정리를 시작하실 때는 망설이셨습니다. 이걸 버리면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오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는 오랜 경험으로 얻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1년 넘게 안 쓰신 물건은 앞으로도 쓰실 가능성이 90%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차지한 자리가 어르신의 안전과 생활 공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어르신은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손수 오래된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좀 가벼워진 것 같네. 그동안 물건에 매여서 살았구나. 여러분, 정의란 결국 삶을 가볍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후의 집 정리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후회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30년 경험으로 쌓아온 집 정리 노하우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순이 넘은 후에 집 정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첫째,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집은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예순이 넘으면 근력과 균형 감각이 예전과 달라져서 작은 물건 하나에도 쉽게 걸려 넘어집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중 70%가 집안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 가까이는 거실이나 부엌, 복도에 방치된 물건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집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매일 위험 속에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둘째, 심리적인 부담 때문입니다.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댁을 정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이건 젊을 때 고생해서 모은 거라 버리기 아까워. 이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거라 손에서 놓기가 힘들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물건을 움켜쥐는 순간 우리는 과거에 매이게 됩니다. 결국 집은 박물관처럼 변하고 지금의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정리하는 사람으로서 단언컨대 정리란 과거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셋째, 가족에게 부담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65세 집 정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자꾸 미루시던 분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입원하시게 됐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정리되지 않은 집과 마주해서 며칠을 밤낮 가리지 않고 정리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물건을 쌓아두셨을까? 왜 미리 정리를 안 하셨을까? 이건 단순한 집 정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짐을 떠넘길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인생을 가볍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언젠가 누군가가 대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자식이나 손주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제가 30년간 집을 정리해 오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합니다. 1년 넘게 안 쓰신 물건은 앞으로도 거의 안 쓰십니다. 특히 예순이 넘으면 새로운 물건을 쓸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미 손이 가지 않는 물건은 더더욱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정리를 시작하실 때 늘 이렇게 권합니다. 첫 단계는 버리는 것과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4살 되신 한 어르신의 댁을 정리할 때였습니다. 옷장에 안 닫힐 정도로 옷이 가득했는데 그 절반은 10년 넘게 안 입으신 옷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이 옷 마지막으로 입으신 게 언제예요?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글쎄, 한 15년쯤 됐나. 그런데 왠지 못 버리겠더라고. 그 마음 압니다. 추억이 담겨 있다거나 언젠가 또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시겠지요. 하지만 결국 그 옷은 옷장 자리만 차지할 뿐 정작 어르신은 매일 입을 옷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정리되지 않은 집에서 흔히 일어나는 모순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아직 쓸만한 건 나눠요. 실제로 몇 벌은 동네 노인정에 기부하고 몇 벌은 손주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나누니까 기분이 참 좋네. 혼자 끌어안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구먼. 여러분, 정리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위한 정리에서 함께 나누는 정리로 바꾸는 것. 그 순간부터 집안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한결 편해집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정리를 시작하실 때 큰 목표를 세우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은 옷장 하나, 내일은 부엌 서랍 하나, 이렇게 작게 시작하십시오. 이 작은 쌓임이 어느새 집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정리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과 생활 동선이 겹치는 공간부터 정리합시다. 첫째는 거실입니다. 거실은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고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특히 테이블 옆에 쌓인 잡지, 바닥에 방치된 운동기구, 낡은 카펫 같은 것들이 발에 걸리기 쉽습니다. 저는 어르신 댁을 정리할 때 항상 바닥을 가장 먼저 비웁니다. 발에 걸리는 게 없는 공간, 그게 노후 정리의 기본입니다. 실제로 61살 되신 한 어르신 댁을 정리할 때도
거실에 러닝머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건강을 위해 들여놓으셨지만 결국 빨래 걸어두는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간만 차지하고 위험 요소가 되어 있던 거지요. 저는 어르신께 권했습니다. 이건 과감하게 처분하시지요. 대신 거실을 넓게 쓰셔서 안전하게 생활하세요. 그 결과 어르신은 거실이 이렇게 넓었나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둘째는 부엌입니다. 부엌은 불이며 칼, 끓는 물을 다루는 공간이라 정리가 부실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부엌을 정리할 때 한 손이 닿는 위치라는 원칙을 세웁니다. 자주 쓰는 냄비, 프라이팬, 그릇은 허리 높이 선반에, 거의 안 쓰는 건 위칸이나 아래칸으로 옮깁니다. 특히 오래된 양념통이나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는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한 번은 63살 되신 어르신 댁에서 15년 묵은 식용유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두었다 하셨지만 실은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물입니다. 셋째는 침실입니다. 침실은 가장 편히 쉬어야 할 공간인데 의외로 짐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침대나 옷장 위, 서랍 속에는 안 쓰는 물건이 산더미입니다. 침실 정리의 핵심은 잠자리 주변을 비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밤중에 화장실 가실 때 어둠 속에서 물건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침실은 쉬는 공간이지 창고가 아닙니다. 이렇게 공간별로 정리를 시작하시면 하루하루 생활이 훨씬 안전하고 가벼워집니다. 여러분도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거실 바닥에 뭔가 굴러다니지 않는지, 부엌에 오래된 물건은 없는지, 침실 침대 옆은 깨끗한지, 작은 정리가 큰 안전을 지킵니다. 여러분의 집 정리에서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서류와 금융자료입니다. 옷이나 그릇은 눈에 보이니까 버릴지 말지 판단이 쉽습니다. 하지만 통장이나 보험계약서 같은 서류는 손에서 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혹시 중요한 서류일지도 모른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쌓아두다 보면 결국 서류 더미가 방 한 구석을 차지해버립니다. 저는 정리할 때 어르신들께 늘 이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정말 필요한 것만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모아둘 것. 둘째, 불필요한 건 과감하게 처분할 것. 실제로 제가 정리한 66살 되신 어르신 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실 서랍에서 통장만 20건이 나왔습니다. 그 절반 이상은 해지된 통장이었고 그 중엔 은행 자체가 사라진 오래된 것도 있었습니다. 보험 서류도 종류별로 수십 장이 있었는데 본인도 어떤 계약이 유효한지조차 헷갈려 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과 함께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안 쓰는 통장은 잘라버리고 해지된 보험 서류는 파쇄기로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효한 통장과 보험 증권만 파일 하나에 정리했습니다. 어르신은 그걸 보시고 크게 안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가슴에 얹혔던 게 내려가네. 그동안 쓸데없는 데 매달려 있었구나.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서류나 금융자료는 많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혼란만 부릅니다. 특히 나중에 가족이 대신 정리해야 할 때 서류가 많으면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속에 관한 건가? 혹시 숨겨둔 재산이 있는 건가 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지금 쓰는 통장, 보험, 부동산, 서류만 파일 하나에 모아 두십시오.
그리고 파일 겉면에 간단한 메모를 붙여 두십시오. 이건 내가 쓰는 계좌, 이건 손주 학자금 보험, 이건 국민연금 관련, 이런 식으로요. 이 작은 정리가 가족에게는 큰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서랍 속 서류를 한번 꺼내 보십시오. 혹시 해지된 통장, 만기 지난 보험, 무슨 계약서인지도 모를 서류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오늘 딱 30분만 투자하시면 인생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집을 정리하면 물건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정리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집에 있어도 숨이 막힐 것 같아. 그런데 정리가 끝난 후에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고, 이제야 숨통이 트이네. 우리 집이 다시 집다워졌어. 얼마 전 도와드린 60살 되신 한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정리 전에는 매일 집안일이 부담스럽고 가족이 놀러오면 더 민망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손주가 와서 바닥에 장난감을 어질러 놓으면 원래 어질러진 집이 더 엉망이 되는 것 같아 스트레스가 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 정리를 마친 후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실은 넓어지고 부엌은 필요한 것만 남아 말끔해졌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손주가 와도 마음이 편해. 같이 놀아줄 여유가 생겼어. 예전엔 치우는 게 일이었는데 지금은 금방 정리되니까 신경 쓸 게 없어. 여러분, 이게 바로 정리의 힘입니다. 집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가족 관계도 바뀝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정리를 마친 후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 내 손으로 내 집을 다시 일으킬 수 있구나. 특히 은퇴 후에 무기력을 느끼시던 분들이 집 정리를 통해 활력을 되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스스로 인생을 주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된 집은 가족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부모님이 지금도 인생을 잘 관리하고 계시는구나. 이건 자식에게 큰 안심을 줍니다. 그래서 정리 후에는 가족 간의 대화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엄마 집이 이렇게 바뀌어서 너무 좋아. 자주 놀러 올게.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정리 정도는 집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변화를 꼭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정리정돈의 장점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반대로 정리정돈을 자꾸 미루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건강 문제입니다. 집안에 물건이 많으면 청소가 어렵습니다. 쌓인 먼지와 곰팡이는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특히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께는 큰 위험이 됩니다. 또 바닥에 물건이 흩어져 있으면 낙상 사고가 훨씬 일어나기 쉽습니다. 제가 실제로 정리한 68살 되신 어르신 댁에서는 거실에 잡동사니가 쌓여 있어서 밤에 화장실 가시던 도중에 발이 걸려 크게 넘어지신 적이 있었습니다. 큰 부상은 없으셨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정리를 결심하셨습니다. 둘째,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가족이 방문하기 꺼려집니다. 엄마 집은 답답해. 아빠 집은 들어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 이런 말이 자식이나 손주 입에서 나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정리를 자꾸 미루면 결국 이런 상황이 반복됩니다.
저는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정리 문제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부딪히는 걸 봐왔습니다. 부모는 내 집인데 간섭하지 마라 하시고 자식은 사고 날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합니다. 결국 정리를 미루는 건 가족 간에 불필요한 긴장을 낳는 원인이 됩니다. 셋째, 경제적 손실입니다. 안 쓰는 물건을 쌓아두는 동안 그 공간의 가치는 점점 떨어집니다. 특히 창고나 방 하나가 물건으로 가득 차면 실질적으로 집의 일부를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간을 손주방으로 쓰거나 작은 서재나 취미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계속 안 쓰는 물건을 보관하느라 관리 비용만 늘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가전제품을 두면 전기료가 더 나가고 안 쓰는 가구를 두면 벌레가 생기고 결국엔 수리 비용까지 들게 됩니다. 여러분, 정리를 미루는 건 단지 집이 어질러지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건강, 인간관계, 경제까지 조금씩 잃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는 내일 할 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정리를 시작하실 때 무작정 하면 금방 지치고 또 어질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3가지 원칙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 사용기준 1년 법칙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1년 동안 안 쓴 물건은 앞으로도 안 쓸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특히 옷, 주방용품, 전자제품은 이 법칙이 딱 들어맞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안 입은 옷은 체형이나 유행의 변화로 다시는 손이 안 갑니다. 부엌에서 1년 동안 안 쓴 냄비나 조리도구도 앞으로 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정리하실 때는 반드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작년 이맘때 이후로 이걸 써 본 적이 있나? 답이 없으면 과감하게 손에서 놓으셔야 합니다. 둘째, 손이 닿는 범위의 원칙입니다. 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물건은 한 손을 뻗었을 때 닿는 위치에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일 드시는 약은 식탁 위 작은 바구니에, 매일 입는 외투는 현관 옆에, 반대로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쓰는 물건은 장식장 위나 창고에 넣어두면 됩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집안이 훨씬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제가 정리한 집 중에 어르신이 매번 허리를 굽혀 부엌 아래 칸 서랍에서 프라이팬을 꺼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치를 바꿔드렸더니 이제는 요리할 때마다 허리가 안 아프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셋째, 하루 15분 정리 습관입니다. 한 번에 큰 정리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금방 지칩니다. 대신 매일 15분만 정리합시다. 오늘은 책상 서랍, 내일은 옷장 한 칸, 모레는 부엌 선반. 이렇게 조금씩 정리하면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60대 어르신 중에는 휴대폰 알람을 맞춰두고 밤 8시에 20분씩 정리를 습관화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정리가 습관이 되어 집이 늘 깨끗하게 유지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정리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1년 법칙, 손이 닿는 범위, 하루 15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보는 장면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이 집 정리 문제로 다투는 모습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인데 왜 자꾸 간섭이야? 자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이거 두면 위험해요. 좀 치우세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청소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는 추억과 정이 담긴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자식 세대는
안전과 효율을 우선하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늘 정리도 먼저 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말부터 시작합시다. 자식은 부모께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전하고, 자식은 부모께 엄마, 아빠 추억의 물건인 건 잘 알아요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다음으로 정리의 목표를 가족이 함께 정합시다. 이 집을 더 안전하게 해서 오래 건강하게 살자. 손주들이 와서 마음 편히 놀 수 있게 하자. 이렇게 긍정적인 목표를 세우면 충돌이 줄어듭니다. 셋째, 작은 공간부터 함께 정리합시다. 처음부터 집 전체를 정리하려 하면 서로 지칩니다. 대신 오늘은 부엌 서랍 하나만 같이 해보자고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도와드린 63살 되신 가정에서는 따님과 작은 옷장 서랍 하나만 정리했는데 그 경험이 서로에게 참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같이 하니까 추억도 나누고 좋네. 그러게 혼자였으면 힘들었을 텐데 네가 옆에 있으니 든든하구나. 이렇게 정리는 단순히 집을 비우는 일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분과 정리 문제로 갈등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대화를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 집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자는 공통의 목표를 세우고 작은 공간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집 정리해서 가장 손이 안 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입니다. 옷은 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릇도, 오래된 가전도 쉽게 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나 편지, 기념품 같은 건 손에 드는 순간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거, 아이들이 어릴 때 선물해 준 거,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쉽게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추억을 버리는 게 아니라 추억을 다른 형태로 남기십시오. 예를 들어 62살 되신 한 어르신 댁에서는 오래된 사진이 방 안가득 흩어져 있었습니다. 앨범도 낡아서 페이지가 떨어져 나가고 그 중엔 습기로 변색된 사진도 있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사진을 디지털 스캔으로 보관하고 원본은 필요한 만큼만 앨범에 남기는 것. 그렇게 정리한 이 방이 한결 넓어지고 사진도 깔끔하게 정돈됐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은 손주들에게도 부담 없이 사진을 보여줄 수 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추억 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못 버리는 물건을 작은 상자 하나에 모아두는 겁니다. 그 상자에 안 들어가는 건 과감하게 정리하는 거지요. 예전에 65살 되신 한 어르신 댁에서는 군대 시절 사진, 오래된 손목시계, 아이들이 만들어준 편지와 그림을 작은 상자 하나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 상자만 꺼내면 충분히 추억을 느낄 수 있고 집 전체가 한결 말끔해졌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추억이 물건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추억은 제 마음속에 있고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물건은 단지 매개일 뿐입니다. 그래서 추억을 존중하면서도 공간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지금 집안에 손도 못 대는 추억 상자가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떠올리시면서 이건 추억 상자에 남길까 아니면 사진으로 기록만 하고 정리할까 한번 정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정리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정리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상태를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맘 먹고 집을 철저히 정리했는데 몇 달 지나면 또 예전처럼 어질러지는 경우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습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몇 가지 간단한 원칙을 꼭 말씀드립니다. 첫째, 들어온 만큼 내보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새 물건을 하나 들이면 기존 물건 하나는 반드시 손에서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새 옷을 사면 안 입는 옷 한 벌을 기부하거나 처분하십시오. 이 원칙만 지켜도 집은 절대 다시 물건으로 넘치지 않습니다. 둘째, 오늘의 정리는 오늘 안에 끝내는 것입니다. 오늘 쓴 물건은 그날 안에 제자리에 돌려놓는 습관입니다. 책은 책꽂이에, 컵은 싱크대에, 옷은 옷장에. 작은 습관이지만 매일 반복하면 대대적인 정리가 필요 없는 집이 됩니다. 실제로 63살 되신 한 어르신은 저와 함께 정리하신 후 이 원칙을 실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주말마다 치우는 게 일이었는데 이제는 따로 치울 게 없어요. 매일 조금씩 정리하니까 집이 늘 깨끗하네요. 셋째, 정리 시간을 생활에 녹여내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후 5분, 저녁 식사 전, 텔레비전 보기 전 10분 같은 식으로 정리 시간을 정해두는 겁니다. 습관이 되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어떤 분은 정리 시간을 게임처럼 즐기시기도 했습니다. 누가 책꽂이 빨리 정리하나 해보자 하고 놀이처럼 하면 온 가족이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리의 비결은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해 두십시오. 새 물건이 들어오면 하나는 내보낸다. 오늘의 정리는 오늘 안에 끝낸다. 정리 시간을 생활에 녹여낸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집은 늘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여러분, 집 정리를 마치면 단지 공간이 바뀐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집을 정리하면서 느낀 건 정리가 끝난 순간 어르신들의 표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눈이 빛나고 목소리가 가벼워지고 웃음이 늘어납니다. 이건 단지 집이 깨끗해져서가 아닙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덜어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60살 되신 한 어르신이 정리를 마치신 후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다시 사는 기분이야. 그동안 짐에 눌려서 나를 잊고 살았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정리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집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결국엔 인생이 바뀝니다. 첫째, 삶의 질이 바뀝니다. 정리정돈이 되면 집안의 생활 동선이 짧아지고 필요한 물건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여유로워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둘째, 자유를 되찾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이 사라지면 집이 넓게 느껴지고 행동이 자유로워집니다. 거실에서 요가를 할 수도 있고 작은 탁자를 놓고 취미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넓었나 하는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셋째, 노후의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정리는 단지 물건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 무기력을 느끼는 분께 집 정리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새로운 노후를 여는 열쇠입니다. 요즘 생활이 답답하고
무기력하다고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집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상상 이상으로 큰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맞아 언젠가 해야지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정리는 결심한 그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집 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딱 한 가지 물건만 정리해 보는 겁니다. 옷장 속에서 5년 넘게 안 입은 옷 한 벌, 부엌 찬장에서 먼지만 쌓인 그릇 하나, 서랍 깊숙이 들어있는 오래된 영수증 뭉치, 이 중에서 딱 하나라도 꺼내서 버리거나 나눠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정리의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 중에는 처음엔 작은 상자 하나만 정리해 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기가 되어 결국 집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 한번 버려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더라고. 더 하고 싶어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그리고 끝나시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저는 오늘 옷 한 벌 정리했습니다. 저는 서랍 속 영수증을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이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될 겁니다. 서로 댓글로 응원하면서 우리 모두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노후의 집 정리는 단지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라 인생을 새로 가다듬는 과정입니다. 첫째, 정리를 미루면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됩니다. 둘째, 추억은 물건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셋째, 정리는 가족과 함께하면 충돌이 아니라 대화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리의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딱 하나라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30년간 수많은 가정을 도우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생이 바뀐다. 집이 바뀌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주도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혹시 지금 집안을 둘러보시면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바로 지금이 그 출발점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서랍 하나, 낡은 옷 한 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바뀌면 여러분의 노후도 바뀝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작은 계기가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배운 실질적인 집 정리와 노후 생활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리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이 채널을 보는 많은 분들께 힘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후의 집 정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